여러분, 혹시 몸에 좋은 채소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60세가 넘으셨다면 아무 채소나 드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채소는 술보다 간에 더 해로운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채소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챙겨 먹는 것들이 오히려 피로를 부르고 혈압을 올리고 위장을 망칠 수 있으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60대 이후 당신의 식탁을 위협하는 독이 되는 채소. 모든 채소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저 역시 수십 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제 자신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뻔한 사건을 겪고 나서야 저는 채소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고혈압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저는 늘 건강에 좋다는 채소를 즐겨 먹었지만 오히려 그 채소들이 몸속 염증을 키우고 피로를 가중시키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채소 하나하나를 의학적으로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나이 들어 꼭 먹어야 할 채소와 절대 피해야 할 채소가 명확히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의 내과 전문의입니다. 30년간 종합병원과 건강클리닉에서 성인병 예방과 노년기 건강관리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셨던 질문, 원장님, 뭘 먹고 뭘 피해야 합니까? 그 답을 여러분께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0년 전 제가 직접 겪었던 건강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성적인 고혈압과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 식단은 건강한 채소로 가득하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매일같이 밥상에 오르던 그 건강한 채소들이 사실은 혈압을 은밀히 높이고 몸속에 염증을 쌓는 주범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환자로서 음식의 진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의학 논문과 연구 자료를 찾아보고 제가 가진 임상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채소 하나하나의 효능과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을 위해 먹었던 것이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말입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 건강을 되찾았고 이 지식을 많은 어르신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60대 이후 피해야 할 위험한 채소 5가지 당신의 식탁을 점검하세요. 이제부터 당신의 몸에 해로울 수 있는,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할 채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채소들은 우리가 평소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던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1. 첫 번째, 생양파 위장이 약하다면 독이 됩니다. 양파는 분명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입니다. 하지만 생양파는 공복이거나 위가 약한 분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속쓰림과 위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강한 유기황 화합물은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이모 어르신은 매일 아침 빈속에 양파즙을 드셨는데 만성적인 속쓰림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양파즙 섭취를 중단하고 나서는 속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현명한 섭취법, 생양파 대신 익혀서 드세요. 양파를 익히면 매운맛을 내는 유기황 화합물이 줄어들어 위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볶음이나 국, 찌개 등에 넣어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샐러드에 넣을 때는 아주 소량만 사용하거나 물에 잠깐 담가 매운맛을 빼고 드세요. 2. 두 번째, 생마늘간과 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마늘 역시 강력한 항암 효과와 면역력 증진 효과로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생마늘은 양파보다 훨씬 강한 자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이 생마늘을 과하게 섭취하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위 점막을 심하게 자극하여 속쓰림, 복통, 심하면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5세 김모 어르신은 평소 간이 좋지 않으셨는데 면역력에 좋다며 매일 아침 생마늘을 몇 쪽씩 드셨습니다. 몇 주 후 극심한 피로감과 소화 불량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간 수치가 급격히 높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생마늘 섭취를 중단하고 나서야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명한 섭취법. 마늘은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익히면 매운맛과 자극성은 줄어들면서도 항암 성분인 아조엔 성분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볶음, 구이, 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드세요. 통 마늘을 구워 드시거나 음식 조리 시 다진 마늘을 충분히 익혀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세 번째, 질산염 함유 채소 청경채, 시금치 등 다시 데워 먹으면 독이 됩니다. 청경채, 시금치 같은 잎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하지만 이 채소들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질산염 자체는 무해하지만 문제는 조리 후 보관 방식입니다. 한번 조리한 질산염 함유 채소를 장시간 실온에 방치하거나 이를 다시 데워 먹으면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니트로사민은 위암, 식도암 등 소화기계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세균 번식이 활발해져 이러한 변화가 더욱 빠르게 일어납니다. 73세 박모 어르신은 아침에 시금치나물이나 청경채 볶음을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남은 것을 저녁에 다시 데워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소화 불량과 복통이 잦아져 검사를 했고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식습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섭취법. 질산염 함유 채소는 가급적 바로 조리하여 드시고 남은 것은 냉장 보관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세요. 남은 음식을 다시 데워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관해야 한다면 소분해서 냉동 보관한 후 필요할 때마다 소량씩 꺼내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리 직후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영양소 손실도 적습니다. 4. 네 번째, 가지 천연 독소 솔라닌을 조심하세요. 가지는 독특한 식감과 색깔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소가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에 싹에도 있는 독소인데 가지에도 존재합니다. 소량 섭취 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많이 먹으면 두통, 근육통, 어지러움, 심하면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가지나 오래된 가지에는 솔라닌 함량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날 것으로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솔라닌은 열에 약해 익히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또한 가지 특유의 쓴맛을 내는 알칼로이드 성분은 일부 사람에게 관절통, 피로감,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신경통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염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통증을 심화시킬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68세 최모 어르신은 평소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가지 요리를 먹은 날이면 유독 몸이 무겁고 관절이 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지만 식단 상담을 통해 가지가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가지 섭취를 줄이자 통증이 확연히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명한 섭취법. 가지는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튀김보다는 찜이나 볶음 형태로 조리하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 쓴맛을 제거한 뒤 조리하면 손란인 성분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자나 관절염 환자라면 가지 섭취를 피하거나 매우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소 몸에 염증 반응이 자주 나타나거나 관절통이 심한 분들은 가지 섭취 후 자신의 몸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가지 섭취 후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다섯 번째, 콩나물 신선도가 생명. 부패에 주의하세요. 콩나물은 저렴하고 맛도 좋으며 콩에 좋은 단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많은 식탁에 오르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콩나물은 부패가 매우 빠르고 잘못 보관하면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되거나 상한 콩나물은 아질산염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 아질산염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선하지 않은 콩나물을 섭취하면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60대 이후에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모 어르신은 냉장고에 며칠 보관했던 콩나물로 국을 끓여 드셨다가 심한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셨습니다. 콩나물에 하얗게 변색된 부분이 있었지만 괜찮겠지 하고 드셨다고 합니다. 현명한 섭취법. 콩나물은 항상 신선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즉시 조리하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콩나물 대가리가 검게 변했거나 흐물거리고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냉장 보관 시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최대한 빨리 섭취하고 오래된 것은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국에 넣어 충분히 익혀 먹으면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보약 채소 3가지. 지금까지는 60대 이후 주의해야 할 채소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채소를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 채소들은 나이 들수록 우리 몸에 더 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섭취하면 활기찬 노년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3가지 채소를 소개합니다. 1. 첫 번째, 케일 천연 항산화제의 보고. 케일은 녹색 채소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우리 몸에서 증가하는 염증을 줄이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비타민 K,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은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를 늦추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케일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K와 칼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력이 저하되기 쉬운 노년층에게 중요한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도 풍부하여 눈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5세 김모 어르신은 평소 만성적인 관절 통증과 피로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케일을 꾸준히 드시도록 권해드렸는데 몇 달 후 관절 통증이 확연히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케일이 저에게는 정말 보약이 따로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현명한 섭취법. 케일은 쌈 채소로 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갈아서 주스로 마실 때는 다른 과일 사과, 바나나 등과 함께 갈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케일의 잎은 억셀 수 있으니 줄기를 제거하고 부드러운 잎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볶음 요리에 추가해도 좋습니다. 다만 과다 섭취 시 신장 결석 위험이 있으니 하루 한두 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2. 두 번째, 파프리카 혈관 청소부로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다. 알록달록한 색깔이 예쁜 파프리카는 60대 이후 반드시 섭취해야 할 혈관 건강지킴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레몬의 2배, 토마토의 5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파프리카의 풍부한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감기 등 잔병 치레가 잦아지는 노년층에게 파프리카는 훌륭한 면역력 증진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파프리카에는 각각 다른 종류의 항산화 물질, 빨간색은 라이코펜, 주황색은 베타카로틴, 노란색은 플라보노이드이 들어있으니 여러 색깔을 함께 드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박 모 어르신은 혈압이 높아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식단 관리를 고민하시기에 매일 파프리카를 꾸준히 섭취하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박 어르신의 혈압은 더욱 안정되었고 요즘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웃으셨습니다. 현명한 섭취법. 파프리카는 생으로 먹는 것이 비타민 C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샌드위치에 추가하고 아니면 그냥 간식처럼 아삭하게 씹어 드셔도 좋습니다. 살짝 볶아서 다른 채소와 함께 섭취해도 좋지만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양배추 위장 보호막으로 소화를 돕고 위암을 예방하다. 양배추는 위장 건강이 수호자라고 불릴 만큼 소화기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채소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위 점막이 약해지고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U와 비타민 K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여 속쓰림, 위염, 위궤양 등 위장질환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항암 효과까지 있어 위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도 좋고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시켜 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강 모 어르신은 잦은 속 쓰림과 더부룩함으로 식사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도록 권해드렸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 속이 훨씬 편안해졌고 이제는 식사를 즐겁게 하신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현명한 섭취법. 양배추는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를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 U와 같은 열에 약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정도로만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배추 즙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쌈 채소로 활용하여 다양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당신의 몸에 맞는 현명한 식단이 보약입니다. 여러분, 채소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좋은 채소와 함께 독이 될 수 있는 채소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채소는 뇌를 살리고 나쁜 채소는 조용히 심장과 간, 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회복시키고 보호하는 처방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채소들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생 양파와 생 마늘은 위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합니다. 청경채, 시금치 등 질산염 함유 채소는 조리 후 다시 데워 먹으면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는 천연 독소인 솔라닌과 알칼로이드 성분 때문에 충분히 익혀 드시고 특히 관절염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콩나물은 신선도가 매우 중요하니 상한 것은 절대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챙겨 먹어야 할 보약 채소 3가지도 잊지 마세요. 염증과 노화를 막는 케일, 혈관을 튼튼히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파프리카, 그리고 위장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양배추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식단을 구성하여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꾸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 건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채소로 더 길고 활기찬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꼭 피해야 할 의외의 과일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위한 귀한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채소부터 식단에서 제외하거나 혹은 더 현명하게 섭취해 보실 계획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자식들이 노래에 재주가 조금 있어 이렇게 건강하게 살자는 주제의 노래들을 채널의 노래로 만들어 전파하겠다고 하니 많이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외치라고 하더라고요. 9988